자, 오늘 교육은 앱서브 기술력 그리고 기술 원료에 대한 1탄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으로 1탄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2탄을 준비했는데요. 그 기술력에 대한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 기술 원료에 대한 그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할 부분들, 건강기능식품과 약이랑 그다음에 식품이랑 차이점을 말씀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요. 약은 약사법, 그리고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법 적용을 받습니다. 딱 세 가지가 구분이 되죠. 일단 법적으로. 그리고 목적은 약은 말 그대로 아프면 먹는 거. 그래서 치료, 예방. 식품은 그냥 기본적인 생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증진을 위한, 즉 이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표시 사항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마크 표시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광고에 관련해서는 광고 심의필 표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약은 이제 의약품이나 또는 뭐 의약용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식품은 뭐 일반 음료 또는 뭐 탄산음료, 가공식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요즘 이제 식품위생법이 바뀌다 보면서 영양 표시 부분, 뭐 나트륨 얼마 들었다, 열량은 얼마다 이런 영양 표시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다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료를 가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료는 이만큼 들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럼 오메가3는 이만큼 들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일반 식품은 그런 기능에 대한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가는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조 부분은 건강기능식품과 약은 식약처에서 딱 인정한 곳에서만 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GMP 시설에서만 제조를 할 수 있고요. 일반 식품은 그냥 뭐 먹는 거 만드는 곳에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앱소브 이제 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앱소브의 ABSO, 앱소와 부가 합성된 단어. 그래서 이걸 조합해서 제품의 완전하고 완벽한 흡수를 통해서 삶의 활기를 되찾고 진정한 가치를 부여야 한다는 그 앱소브, 아주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컨비노스의 헬스케어 브랜드가 바로 앱소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이렇게 네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제품에 들어간 바이노텍, 우리 그 컨비노스의 연구소인 바이노텍의 그런 기술력과 기술 원료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앱소점, 오늘은 앱소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기술력이고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이고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 많이들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 또한 이과생이 아니라 문과생 출신이다 보니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으나 제가 머리가 좋은 관계로 쉽게 이해를 하고, 농담입니다. 농담도 잘 못하겠네요. 요즘에는 날이 추워가지고. 아무튼 앱소점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원리,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작용을 해서 어떠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소점입니다. 앱소점은 여러분들 그 리포브의 에토점이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토점이 어떠한 원리죠? 피부에 유효한 성분이 피부에 침투가 잘 되게끔 하는 그러한 기술,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나노 입자 기술을 가진 에토점이 침투가 되잖아요. 그와 같은 논리로 앱소점은 그 유효한 성분들을 그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그 봉입해서 그게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체내는 흡수를 하지 않습니까? 장에서. 그래서 흡수를 향상시킨 기술이 바로 앱소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수하다, 그리고 능동적인 리포점 결합해서 앱소점이라는 단어가 탄생이 되었고요. 크기는 100에서 200 나노 크기, 균일한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앱소점이라는 기술 안에 이제 하이드로큐민과 하이드로메가라는 기술 원료가 봉입이 되어 있습니다. 앱소점의 특장점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소장 내에서 타겟 방출이 가능하다는 점.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소장에서 중요한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 소장에 그 돌기가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있는데 그 소장을 구성하는 점막이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뭘 찾게 되나요? 예, 죄송합니다. 남자를 찾지 않고 여자를 찾고, 자석의 N극이 S극을 찾고, 똑같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찾게 되는 그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래서 소장의 점막이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바이노텍에서는 그 앱소점에 구성된 그 막을 플러스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앱소점이 딱 체내로 딱 들어가서 슉 장으로 가면 나의 마이너스는 어디 있나 하면서 쭉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능동적 흡수 기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앱소점이 야 너 들어가 임마 이게 아니라 알아서 마이너스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소장 점막에 딱 붙어가지고 이게 슥 하고 흡수가 되어서 우리 몸을 딱 돌아다니면서 기능성을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앱소점의 특장점 말씀드렸습니다. 특허 다 등록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도 특허 출원까지 한 아주 훌륭한 기술이 바로 앱소점입니다. 자, 그러면 앱소점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기술 원료 중에 첫 번째 하이드로큐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큐민에 들어가는 원료 커큐민 많이 들어보셨죠? 커큐민은 광황의 뿌리에서 추출된 그 폴리페놀의 성분인 커큐미노이드 성분입니다. 커큐미노이드 성분. 홍삼으로 따지면 진세노사이드 해갖고 사포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유효 성분. 마찬가지로 강황. 우리 그 강황 가루 카레 많이 만들잖아요. 카레 만드는 게 강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황의 뿌리에서 추출된 유효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큐민이. 그래서 오른쪽엔 이 커큐민의 그 구조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커큐민이 아주 여러 가지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큐민 관련해서만 논문이 약 32,000건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엄청 많죠. 예. 그래서 이러한 효능 효과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항산화, 항염증, 심혈관 질환 등등에서 아주 많은 커큐민의 효능 효과가 여러 논문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항염증에 대한 이제 시험,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에 대해서 시험을 하니 이 관절에 대한 통증이나 뻣뻣함, 부종 증상이 완화가 되었다는 그 논문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관절염에 관련된 부분들도 해서 염증 인자도 감소되고 통증이나 이런 것 부종이 감소되었다라는 것들이 시험 결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화기관에 대한 장애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염증성 장 질환, 즉 항염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장 운동이 활발해진다. 즉 염증 인자가 감소하게 되면서 장의 기능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크론병에 대한 실험도 했습니다. 크론병은 다들 들어보셨죠? 예, 대표적으로 그 연예인 윤종신 씨가 앓고 있는 병인데 이게 불치병이에요. 소화기관에 염증이 계속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커큐민은 이걸 완전 치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그 크론병을 계속 발현하는 그 지표, 염증 지표를 그냥 감소시켜주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커큐민의 효능에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간 보호까지 여러 가지 효능 효과가 각종 논문이나 시험 자료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커큐민도 단점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좋은 물질 원료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잘 안 녹아요. 잘 녹질 않아요. 즉 잘 안 녹는단 말은 건더기가 생깁니다. 그 건더기가 생기다 보면 흡수가 좋아지지가 않겠죠. 건더기가.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었고, 두 번째, 너무 빨리 혈중 내 빠른 대사 너무 빨리 없어져요. 쉽게 말씀드리면 먹으면 그냥 팍 빨리 그냥 소변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참 개선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잘 녹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예. 많이 먹을 수도 없고, 예. 그러다 그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보니.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앱소점에 넣어보자. 예. 앱소점에 이 소장 점막을 알아서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이 앱소점에 이 커큐민을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아마 앱소점 때문에 장까지 잘 살아가고, 그리고 이게 빠른 대사를 또 방지할 수 있잖아요. 봉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까지 가서 정말 적은 양의 그 커큐민을 먹었을 때 효과를 많이 낼 수 있겠다라고 연구를 한 끝에 앱소점에 이제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앱소점에 커큐민을 넣어서 탄생하게 된 그 기술 원료가 바로 하이드로큐민입니다. 와우, 예. 하이드로큐민 옆에 이제 무슨 마크가 있죠. 그건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하이드로큐민, 커큐민을 앱소점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 커큐민이 하이드로큐민이 되면서 엄청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시험을 하겠죠, 당연히. 예, 그냥 말로서만 이론적인 얘기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하이드로큐민이 과연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이드로큐민은 기본적으로 커큐민 외에도 우리 그 생체막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그 레스틴, 그리고 키토산 많이들 들어보셨죠? 각각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인데, 이런 항산화라든지 뭐 면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추가적으로 앱소점에 봉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드로큐민은 이제 시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앱소점이 그 하이드로큐민이 들어가 있는 앱소점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출이 되고 효능을 보일까 이제 시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타겟 방출이 가능한지, 즉 이 앱소점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방출이 되냐 안 되냐의 시험 결과입니다. 어디서 방출이 돼야 된다 그랬죠? 소장. 예. 위에서 되면 돼요, 안 돼요? 위에서 다 없어져 버리면 이까지 가서 안 됩니다. 이까지 갈 게 없어요. 자, 왼쪽 부분이 위입니다. 위 말고 위. 예. 안 나오죠. 그래프 지표가 없어요. 바닥이에요. 방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 장으로 갔을 때 녹색 부분이 하이드로큐민입니다. 쫙 하고 방출이 되죠. 예. 노란색 부분도 커큐민이거든요. 그냥 커큐민. 방출이 좀 되긴 하지만 앱소점에 봉입한 커큐민, 즉 하이드로큐민이 장에 갔을 때 방출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즉 나의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마이너스야 어디 있니?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요. 다음,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일반 커큐민 대비해서 10배 이상, 즉 흡수가 잘 되니까 혈중에 커큐민의 농도가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하이드로큐민이 일반 커큐민보다 10배 이상 혈중 농도 증가되는 게 이 그래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앱소점이 위에서 방출되지 않고 장에서 내 짝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흡수가 빡 되다 보니까 혈중 농도가 높아가게 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이제 효과, 항산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자공명능이라 해서 우리 활성산소가 마이너스의 성질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포브 교육할 때도 플러스가 들어가서 마이너스를 뺏어가고 이런 그 원리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성질을 바꾸는 그런 기능, 즉 전자공명능에 대한 기능, 그리고 산화질소, 즉 염증의 인자가 많으면 산화질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테스트한 결과 커큐민 대비해서 이 전자공명능,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무려 커큐민 대비해서 하이드로큐민이 167% 향상이 되었고요. 이 산화질소의 감소 능력, 즉 염증 반응으로 생기는 산화질소는 확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이 그래프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큐민도 좋은 물질인데 이거를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이드로큐민을 만들었고요. 이 하이드로큐민이 항산화에 있어서도 아주 엄청난 효능 효과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항염증에 관한 부분. 항염증 인자 TNA라는 인자가 있는데요. 이게 일반 커큐민 대비해서 25배를 감소시키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수치가 확 떨어졌다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5번, 6번 보시면 위에 뭐 없죠? 이게 이제 염증 인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물질이나 커큐민 대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그래프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면역 증진 관련인데요. 하이드로큐민은 그 면역세포의 기억세포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떠한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몸에서 기억을 해요. 이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 세포가. 그러면 이 기억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똑같은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면 미리 사전에 얘 또 돌았다 해가지고 모여 해가지고 쫓아내요 밖으로. 그런데 이 기억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 분들은 똑같은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얘가 누구였지? 뭐지?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하고 이렇게 확인하다가 그 나쁜 바이러스가 오르륵 하고 몸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기고 아파서 병원 가고 들어눕고, 그러한 이제 그만큼 기억세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억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증식시켜주는 게 또 우리 하이드로큐민의 효능 효과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왼쪽에 그래프 보시면 이제 지표 자체가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은 이 하이드로큐민 그림을 보시면 촘촘하게 이 기억세포가 번식을 하고 있어요. 증식을. 이게 기억세포가 조금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면 나쁜 바이러스에 대응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기억세포가 엄청나게 몸에 막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 퇴치를 하는, 즉 면역력이 강화가 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 기억세포가 늘어남과 동시에, 그리고 이 면역 증진 효과, 즉 면역세포를 분화시키는, 나눠 가지는 이런 것들, 이러한 이제 IL2라는 그 물질이 또 이제 증가되는 효과를 보여주다 보니까 기억세포, 그 다음에 면역에 대한 분화 효과, 동시에 효능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면역 증진 효과에도 탁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또 자료상에서. IL2의 발현 증가. 그래서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면역 증진 효과까지 크게 이 세 가지가 하이드로큐민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커큐민 대비해서. 그리고 커큐민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먹고 빨리 대사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먹어야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이 먹고 물에 정말 많이 태워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단점을 다 해결한 것이 바로 하이드로큐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하이드로메가. 하이드로메가 역시 에소점에 봉입을 한 그 기술 원료고요. 오메가3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체내에서 합성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하죠. 대사 활동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크게 이제 DHA, EPA로 나뉘는데, 오른쪽에 이제 그 구조 형태를 보시면 알파 리놀렌산, 감마 리놀렌산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제일 위에 게 이제 알파 리놀렌산, 오메가3 구성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EPA, DHA가 가장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메가3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이제 EPA와 DHA의 구조 형태입니다. 오메가3는 이제 잘 아시잖아요. 어디에 좋은지. 혈행 개선, 이제
혈행이 개선되다 보니까 혈압도 좋아지고 뭐 부정맥도 개선이 되고 또 피가 잘 돌다 보니까 기억력까지 좋아지고 또 눈까지 좋아지게 되는 그러한 여러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오메가 3인데요. 이 오메가 3가 또 단점이 있겠죠. 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오메가 3는 고온에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식물성 기름 또 기름이기 때문에 고온에 고열에 불안정해요. 그래서 오메가 3 제품을 추출할 때도 정말 값싸게 저렴하게 막 고온 고압으로 막 뽑아내는 그런 기술을 그렇게 추출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쉽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좋은 추출 공법 이렇게 많은 얘기들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또 기름 형태다 보니까 공기 중에서 빨리 이제 산패가 됩니다. 즉 오래 놔두면 빨리 썩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 이제 높은 유효 함량, 즉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기에 이게 너무 그냥 일반 오메가 3는 너무 이제 함량이 높다. 이거를 좀 잘게 좀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우리 몸에 좀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SMEDDS라는 이게 원래 대학 기술에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셀프 이걸 하나하나씩 끌어내면 돼요. 셀프 마이크로 에멀지파잉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어제만큼 이제 발음이 안 좋네요. 오늘 아침이라서. 이 기술이 접목되었는데 이 기술은 바로 다음 장표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약 기술을 우리 앱소점 우리 고유의 기술과 접목을 시켜 버렸어요. 우리 몸에 흡수를 잘 되게끔 효능을 잘 보이게끔 또 잘 용화가 되게끔 이 기름이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면 물과 기름은 어때요? 예. 물과 기름은 맞잖아요. 예. 뭐 너 사이는 물과 기름 사이야. 뭐 예,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섞이기가 힘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앱소존 기술의 SMDDS 시스템을 접목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럼 SMDDS가 뭐냐? 셀프 뭡니까? 물은 셀프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작게 이 마이크 아니고 작게 마이크로 SD 카드, 마이크로 유심 카드 요즘 다 작게 나오죠. 마이크로. 그 다음에 에멀지파잉, 에멀전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화장품에 에멀전. 에멀지파잉 유화시키는 거예요. 유화시키다. 즉 이 물질이 두 가지가 이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잘 유화시키다. 같이 섞이게 하다. 이런 것들 잘. 그리고 드럭 약이죠. 딜리버리 배달 배송 그다음 시스템은 말 그대로 시스템. 그래서 즉 이 성분들이 다른 어느 그 특징이 다른 성분을 만났을 때 스스로 잘게 쪼개어지면서 다른 성분 만난 성분들과 잘 동화되어서 이게 잘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딜리버리 배송되게 하는 시스템. 어렵나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울 거예요. 즉 제가 이제 오메가 3를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메가를 먹었는데 일반 오메가 3는 이제 기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뭔가 기름끼리 서로 뭉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네들끼리 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우리 혈액은 또 혈액끼리 자기네 얘 뭐야 이거 기름 미끌미끌해 싫어 해가지고 서로 따로 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없애버린 게 바로 이 SMEDDS 기술. 즉 기름하고 혈액하고 잘 섞여갖고 유화되게끔 동화되게끔 하는 기술. 그게 마이크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작게 크면 안 되잖아요. 흡수가 안 되니까 쪼매랗게 만드는 그 기술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SME 기술인데 이것도 특허를 받았고요. 드셨을 때 자기네들끼리 이제 자가 조립 마이크로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쪼매랗게 모여가지고 몸에 들어갔을 때 잘 섞이게끔 하는 기술. 이 기술이 없는 오메가 3는 드셨을 때
뭐 효과는 있을 거예요. 일정 부분은 다 이제 동화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완벽하지가 않다는 게 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왼쪽 그림의 왼쪽 병이 일반 시중에 RTG 오메가3, 그리고 오른쪽 병에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하이드로메가. 왼쪽은 보시면 뭔가 좀 둥둥 가라앉아 있고 이런 것들, 좀 동그란 뭉치들이 잘 안 뭉쳐진다는 거죠. 막 섞어도 외부에서 강한 압력을 가해도 잘 안 섞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 통을 보면 잘 융화되어 있어요. 색깔은 보지 마시고, 색깔은 무슨 색깔 같긴 한데 그건 보지 마시고요. 잘 섞여 있어요. 왼쪽 그림에 이제 오른쪽 편 보시면 이제 왼쪽 병, 까만색 뚜껑에 왼쪽 병 보시면 막 뭔가 득지득지 막 묻어 있죠. 기름. 쉽게 얘기해서 기름. 검은색 뚜껑의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이드로메가가 그만큼 잘 에멀징 파인 됐다는 거예요. 유화됐다는 거예요. 물이랑. 예. 그래서 우리 체내에 들어갔을 때 타겟 방출이 딱 되면서 흡수가 되면 이 혈관, 우리 36.5도에 맞춰가지고 이게 잘 유화가 되게끔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일반 오메가3는 그 입자 크기가 들쑥날쑥 저멋대로예요. 막 큰 건 크고 작은 건 작고, 막 어디 차 유리창이 빗방울 떨어진 것처럼 큰 건 크고 작은 작고. 하지만 오른쪽에 하이드로메가는 균일한 크기의 입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흡수가 착착착 빨리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차이가 확 나죠. 그래서 이 SMEDDS라는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잘 녹여들면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잘 된 우리 하이드로메가는 DHA나 EPA 혈중 농도가 일반 오메가3보다 DHA는 146%, EPA는 136%의 농도가 올라갔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시험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이 하이드로메가라는 원료가. 이해가시나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하이드로큐민이나 하이드로메가를 일단 살펴봤는데, 둘 다 앱소좀이라는 그 기술력에 봉입이 되어 있고요. 하이드로큐민과 메가는 여기에 봉입된 기술 원료. 하이드로큐민은 커큐민의 그런 잘 녹지 않고 많이 먹어야 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앱소좀이 봉입한 거. 하이드로메가는 기존의 기름 성분이 물과 잘 에멀진 파인, 유화가 되지 않는 그런 성분들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물과 잘 융화가 될 수 있을까 해서 SMEDDS라는 기술을 접목시켜서 잘 녹고 잘 흡수가 되게끔 하게 만든 그 원료. 그래서 그 하이드로메가, 이 두 가지가 앱소점의 핵심 원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맞죠? 앱소점은 이렇게 하이드로큐민 하이드로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앱소트랙션과 앱소바이옴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오버됐는데 죄송하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